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 정말 주목을 끄는 큰 이슈들, 또 막 크게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가끔 보면 정말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과학적 그런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그런 여론 또 어떤 마녀 사냥식으로 또 이념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결론을 몰고 가는 그러한 사례들, 그렇게 해서 정말 정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의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마구 근거 없이 그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봐왔습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환자는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게 횟수로는 보면 2008년, 9년 무렵이죠. 마치 미국 소고기를 먹고 수만 명의 무슨 광우병 환자가 정말 광우병 환자가 생겨서 목숨이라도 잃기라도 한 양, 정말 나이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떤 또 그야말로 전혀 뇌도 없어 보이는 어떤 연예인은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둥,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마구 정권 자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그 어떤 그 폭침의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북한제 그런 의뢰로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한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는 식,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어떤 미국의 음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냐, 또 이 정부가 조작한 일이냐, 그렇게 또 몰아가는 여론들도 있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지금 우리 법원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도 참 그런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의 그런 희생자에 대한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백남기 농민의 그 사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도에 그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 무슨 총궐기대회에 데모에 참여했던 백남기 씨라는 그 농민, 좀 연세가 좀 됐습니다. 경찰이 그 당시 시위 해산용으로 이렇게 살수한 그 소위 물대포, 저는 이 물대포라는 용어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쨌든 이 물대포에 맞아서 이렇게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반정부 시위 세력들은 몰고 갔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10달, 한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 이 백남기 씨를 10개월 동안이나 진료하고 이 상황을 쭉 지켜본 그 의사가 바로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교수입니다. 이 백선하 교수가 그러니까 이 백남기 농민의 그런 이 몸에 생긴 그 상해, 또 그리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이 사람을 직접 진료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까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 두개골 이 사진까지 다 병원에서 찍었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백남기 씨의 그 두개골에 4군데의 그런 최소 4군데의 심한 골절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백선하 이 선생은
이 의사 백선화 선생은 물대포를 맞아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처다. 따라서 물대포는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이 골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에 여러 가지 신체 상태가 악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급성 신부정증이 발생하면서 합병증으로 투석이 필요했고, 투석을 했는데 유족의 요구로 더 이상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자 해서 결국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백남기 씨의 사인은 결국 병사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데모 세력들, 반정부 세력들은 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어쨌든 경찰의 무리한 진압, 폭력적 진압, 물대포에 의한 사망으로 그렇게 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것을 병사로 진단을 끊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또 이 소위 집회 시위를 또 이어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당시 수사기관이 이 백남기 농민의 이 상태를 부검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부검 영장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부검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왜? 부검을 해서 이것이 물대포에 의한 경찰의 그런 과잉 진압에 의한 사망이다 하는 이 프레임을 깨는, 이 프레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까를 겁낸 거겠죠. 이 좌파, 이 소위 반정부 세력의 이러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만약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부검을 거부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참 박근혜 정부의 한계, 우리 보수 정부의 한계가 이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력 행사, 다수의 그 불법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부검 거부 실력 행사 때문에 결국 부검 영장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고, 있다가 결국은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았죠. 그 장례도 그야말로 무슨 큰, 나를 위한 큰일 하다가 죽은 열사가 난 것처럼 그 장례식도 얼마나 또 요란했습니까?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의사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이 두개골, 백남기 씨 두개골 오른쪽 부위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심한 골절상이 있었고, 이런 것은 가까운 곳에서 정말 망치로 여러 번 힘껏 내려치거나 차에 치여서 여러 번 구르는 정도여야 생길 수 있는 그런 골절상이고, 물대포는 설령 물을 이렇게 두부 쪽에 맞는다 하더라도 압력이 옆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물은 맞는 순간에 이렇게 번지고 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절상을 일으키는 어렵다. 그런데 백씨 유족들과 유족보다도 아마 유족 더 뒤에 있는 그런 소위 좌파 선동 세력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상황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이런 상황을 놓고 나라에서 배상을 하고 또 그 당시 이 데모 진압자를 이렇게 처벌도 하고,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정말 정당한 법 집행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백남기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등등으로 그 당시 집회 시위 진압 그 경찰 책임자를 이렇게 징벌을 한 것도 잘못된 일이거니와, 또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됐을 것을 이 참 세월호도 그렇지만 세월호 유족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백남기 씨 유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선동 세력들도 참 진짜로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처음에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진료의사,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마치 이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정말 외인사가 되는 것을 마치 병사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뭐 4,500만 원인가를 물어주라고 권고를 하니까 이 의사가 반발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 양심을 걸고 내 의사로서의 양심과 모든 인격을 걸고 그것은 병사가 확실한데 내가 이것을 왜 외인사인데도 마치 병사로 잘못한 것처럼 내가 왜 물어줘야 되느냐. 아마 저는 그 의사의 대의와는 직접 대화는 못했지만 내가 억만금을 내가 잘못했다면 그보다 10배의 돈을 물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 잘못 없는 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화해 권고를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정식으로 소송으로 넘어가죠. 그 소송을 우리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지금 최근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의사가 자칫 그러한 대찬 용기가 없더라고 하면 내가 귀찮았어도 또 이걸로 재판에 여론에 시달리고 자칫하면 직장에서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불이익에 부닥치다 보면 막 타협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이 백선아 우리 의사도 여기 분연히 자기로서는 내가 뭐 무슨 신변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응할 수 없다고 맞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함께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국대 이용식 교수라는 분도 이러한 잘못된 백남기 농민의 그 사인에 대해서 그분은 또 이 신경외과 전문 의사였는데요. 이것은 물대포 수압으로서는 그러한 피부에 상처가 날 수는 있어도 뼈가 부서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또 그 당시 그 진압 당시에 빨간 우의를 입은 어떤 사람이 오히려 쓰러진 백남기 그 농민에게 어떤 가격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오히려 상황을 이렇게 이를테면 쓰러진 백남기를 오히려 더 짓밟거나 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해서 이 사태를 그야말로 큰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촉발시킨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 빨간 우의 입은 사람을 조사도 했습니다만은 그 조사는 이와 같이 이 백남기 씨의 이 상태가 결국 부검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신체 상태하고 연결해서 조사가 못 돼가지고 그 빨간 우의는 마치 자기가 물대포가 쏟아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그렇게 면죄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백남기 농민의 이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왜 이렇게 전문가인 의사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함에도 이 사람의 진술도 무시되고 또 이것을 밝히자는 부검은 하지 말자고 물리력으로 국가의 공권력 집행을 막는 이 상황이 그대로 관철이 되는 이러한 정말 불합리, 부당한 이런 처사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나의 집단적 광기 현상은 언제까지 종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다시 그동안 몇 차례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소한 어떤 의문점 하나를 끄집어내서 국가의 예산을 써가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조사를 하자, 재판을 하자, 수사를 하자 이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전한 그런 상식과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지식이 모든 그 억측에 의한, 추측에 의한 그리고 어떤 이념적 지향에 의한 이런 시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는 날은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남기 농민의 그런 사망 원인을 놓고 법원도 무슨 근거로 이것이 외인사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외인사를 병사라고 한 것은 잘못됐으니 백선아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유족들에게 말이지 무슨
이 잘못했으니까 몇 천만을 물어주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는 이 판사들의 정말 이런 비지성,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진실을 과학적, 객관적 진실에 입각해서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백선학 교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많은 상식을 갖춘 일반 애국 시민들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학 교수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